안녕하세요, 특허그룹입니다. 오늘은 쿠팡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즘에 쿠팡이 이슈죠. 네, 나스닥에 상장한다. 네,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전에 영상이 다 날라왔습니다. 한번 다 찍었는데 35분짜리 클립이 저장이 안 됐어요. 네. 오늘 할 진짜 얘기는 그 쿠팡에서 이제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쏘아올린 두 개의 상표 분쟁 공이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하시죠. 해가지고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모 화장품 업체 사장님께서 그 와우맘이라는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계셨는데 그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라고 쿠팡에서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취소 심판 청구 사유가 뭐냐면 정당하게 3년 이상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시켜 달라라는 심판이었는데요. 사실 이 취소 심판 청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누구든지 상표를 등록받고 나서 3년 동안 정당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을 안 한다면 아무나 다 취소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취소심판 제도는 왜 있냐? 한국에서는 이제 상표는 선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은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수만 개의 상표를 출원해놓고 등록을 다 받아놓고 있다면 그거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상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표들은 정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걸 보니까 이제 쿠팡에서는 이게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취소를 시켜달라라고 이제 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죠. 아무리 급해도. 이러다가 3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심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 상표를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왜냐면은 상표 취소 심판에 대해서 만약에 취소 결정이 나요. 취소 심결이 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 취소된 이후부터는 사실 그쪽은 공백이 돼버리기 때문에 취소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그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와우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쿠팡이 취소 심판을 청구한 근저에는 와우맘이라는 상표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쓰고 싶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상표가 정말 이 거래액에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표라면 당연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 업체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사올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쨌든 쿠팡은 취소 심판하는 쪽을 선택을 했다. 해가지고 이 화장품 업체 대표님께서 KBS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 인터뷰의 또 배경에는 이런 심리가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와우맘이 쿠팡에 입점해 있는 건데 그 쿠팡이라고 하는 거대 플랫폼이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그 상표권을 취소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심리 어떤 그걸 바라보는 대중들의 심리가 반영돼 있고 그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좀 충실하게 조금 긁어주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들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일단 이 와우맘 대표님께서 대응을 하려고 변호사한테 연락했더니 수임료를 2천만 원 부르더라. 근데 일단 이거는 이 대표님께서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이걸 대응을 하려면 변리사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건당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임료가 사실 좀 많이 과도합니다. 이건 저희 거래계에 있는 어떤 일반적인 수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도한 비용을 이 변호사님이 불렀어요. 쿠팡 측에서는 등록된 상표권자 와우맘의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이게 정확한 워딩이 확인하지 못해요. 확인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했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찾아봤는데 없었다. 이랬을 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KBS 자문 변호사님께서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에 대한 취소 심판 청구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심판 청구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뭐 당연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이건 중소기업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그냥 어쨌든 일반인의 심리상 소송이나 심판에 휘말리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담을 느끼죠. 그럼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런 법적인 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더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딱 이렇게 프레임 씌워서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의 근간이 된 거는 불사용 취소 심판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사용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무슨 판사 할아버지가 와도 취소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느낄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이거는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이 사실 포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상표법의 취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님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은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내용 이제 뭐 김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그 취소 심판 청구가 굉장히 드문 예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2021년 올해 3월 1일까지 심판 청구를 기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2년 통계 잡았다 보시면 될 거예요. 상표 취소 심판 건수가 4,000건이 넘습니다. 여기선 사실 취소 심판 청구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불사용 취소 심판인데 사실 취소 심판의 한 90% 이상은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문 게 아니다. 정말 매일 10건씩 청구되고 있다. 비일비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어도 이렇게 KBS랑 공영방송의 자문 변호사님이라면 팩트를 좀 전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미 아까 전에 저희가 인터뷰 내용 봤더니 쿠팡에서는 와우만 상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다른 데도 아니에요. 쿠팡에서 와우만 크림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상품이 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뜨는 것만은 부족해요. 3년 이내 사용한 사실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럼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 사용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판매 이력을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니까 2018년 한 6월 정도 보니까 물론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2018년 6월 8일 아직 3년이 되기 전이네요. 이때 판매한 이력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사용 취소 심판이 될 일은 좀 적어 보인다. 인용 가능성은 낮다. 쿠팡이 질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리고 이제 와우맘에 이어서 또 최근에 또 약간 문제됐던 게 퀵팡입니다. 퀵팡. 퀵팡이라고 하는 그 상호는 어떤 분이 어떤 개인이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어떤 퀵 배송 업을 영위하는데 사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표 등록은 안 하셨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쿠팡에서 퀵팡이라고 하는 상표를 출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억울하다 하면서 좀 유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연을 쓰게 되면서 조금 이슈가 됐던 거긴 해요.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쿠팡에서 퀵팡이라는 그 문자 상표를 2019년 12월에 내셔가지고 출원 공고는 21년 1월 21일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원 공고는 이제 특허청에서 나 이거 거절이 못 찾겠으니까 이거 좀 있으면 등록시킬 거야. 이 있는 사람은 신청해라. 라고 이제 공개하는 그 제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께서 이모 사장님께서 부랴부랴 2020년 10월 12일 날 퀵팡 해가지고 이제 로고랑 뭐 다른 전화번호 이렇게 같이 있는 것들 해가지고 상표를 내셨어요. 근데 상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표가 어떻게 불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똑같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면 거절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개인께서 출원한 퀵팡이라고 하는 후속 상표는 쿠팡의 퀵팡 때문에 등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내신 이유는 물론 거절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에서는 그 퀵팡의 상표를 거절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리에서 좀 내신 거라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쿠팡의 상표에 대해서 일단 출원 공고가 나오기 전에 정보 제공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을 했는데 처음에 심사관님은 퀵팡 사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절을 하려 했으나 퀵팡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죠. 반격을 합니다. 퀵팡에서 출원한 퀵팡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하신 분의 그 퀵팡이 사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명해졌다라는 거를 입증해내야 돼요. 내가 먼저 사용을 시작했다라는 것만은 부족하고 내가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해 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인지도가 생겼기 때문에 출원 상표가 만약 동일한 호칭으로 나올 경우에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간 출처에 오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네. 후출원 상표를 이제 거절시켜 달라는 건데, 자, 쿠팡에서 이제 얘기한 거는 이모 씨께서 제출한 정보 제출서에는 그냥 블로그라던가 인스타그램 뭐 그런 것들만 나와 있을 뿐 실제 매출이 얼마인지, 광고로서 얼마나 썼는지 뭐 이런 것들 객관적인 숫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상표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다라는 거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 매출에 대한 좀 데이터가 필요하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영세업자들 입장에서. 왜냐면 내가 그냥 어떤 지역에서만 이거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돈을 왕창 쏟아붓는 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이나 또는 아니면 광고비가 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잘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쿠팡에서 그렇게 반격을 했더니 심사관님께서 기존의 거절 이유를 처리하시고 쿠팡에서 출원한 그 쿠팡의 상표를 등록 예비 단계까지 이제 가져가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네네, 맞습니다. 쿠팡의 퀵팡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정도로 원래 쓰시던 분이 충분한 인지도를 가지지 못했고 그걸 객관적으로 인증하지도 못했다. 라고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면 영세업자들은 대기업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상표를 출원하자 그런 얘기인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선사용권이라는 게 인정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게 인정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조치, 방어 조치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인지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동일하죠. 아까 말씀드린 그 상표의 거절 이유로서 요구하는 그 인지도만큼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이제 상표법에 도입된 그 선사용권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쉽게 여기 지금 법문이 좀 어렵게 써져 있긴 하지만 99조 1항은 먼저 쓴 거 더하기 유명할 거 이 두 가지를 엔드 요건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유명한 거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영세상인들이 충분한 항변 사유로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항이 새로 생기면서 조금 더 실효적인 조치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유명성이 없었어요. 유명성이라고 하는 저명성, 유명성 내지는 이런 인지도에 대한 요건이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다시는 여기서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나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분께서 상표 출원 내신 거 보면 퀵팡 옆에 뭐 트럭 모양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붙여 쓰는 것까지 이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거로 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문제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정립된 판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퀵팡 이렇게 쓰는 거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담백하게 슴슴하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사용권을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동사무소가 주민센터 가거나 뭐 특허청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원에서 항변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김현정 법률사무소랑 싸우러 법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영세업자한테 이게 가능한 일이냐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가능한데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죠.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결국 이런 법률상 인정되는 통상 사용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전세 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 받듯이 그런 어떤 간명한 절차들로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사장님께서 선사용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표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대비 사용에 따른 제약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먼저 썼기 때문에 선사용권 인정되니까 상표 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상표는 일단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큰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자기 본인들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 아이템에 걸맞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도의적인 부분,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왜냐하면 대표적인 어떤 그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려면 사실 대중의 반감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서 좀 대승적 관점에서 중국의 알리바바나 타오바오를 제압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나 김 변호사님이랑 되게 쿠팡 잘 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으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영세 상인분들의 주의를 또 환기시킬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